경마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 12월의 마지막 주 12월 26일 자 금요 경마 부산 예상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2025년도 마지막 주 이제 경마 주간이 돌아왔습니다. 올 한 해도 많은 분들의 성원 정말로 감사드리고 부족했던 부분 정말 여러분들께 실망을 좀 드렸던 부분 그리고 또 좋았던 그런 부분들 모두 다 스쳐 지나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계획했던 모든 일들 못 다 이루신 부분들 최대한 다 이루시길 바라겠고 저 역시 이번 주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좋은 결과로 여러분들과 함께 기억에 남는 2025년도 자 연말 경마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에 부산에 크게 날씨 예보는 없습니다. 한파주의보 빼고는 큰 날씨의 영향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함수율 7%를 유지하고 있고 그냥 무난한 평상시에 주로를 유지하고 있는 부산 경마장의 주로 현황이고요. 기승 불가 기수는 다실바 그리고 원로 기수가 개인적인 이유로 휴가 간 거죠. 쉽게 말해서 기승 불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진겸 기수와 최시대 기수가 기승 정지로 이번 주 말을 안 타고 최시대 기수는 금요 경마만 말을 안 탑니다. 일요 경마에는 자 제대로 말을 좀 탈 것으로 보여지고요. 금주의 진기록 모준호 기수가 백승에 한 개가 남았고 최시대 기수도 일요 경마 이제 기승을 정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900승에 5개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조교사는 토마스 조교사 400승에 5개 남았네요. 야, 토마스 조교사도 정말 오래된 조교사인데 외국인 조교사로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김영관 조교사의 뒤를 이을 명장이 나타났다. 뭐 이런 수식어가 붙고 있는 자 문현철 조교사가 끌고 가는 이제 마방의 승수는 백승에 7개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주도 우승할 수 있는 말들이 몇 두 출전하는 것 같은데 뭐 충분히 내년 초면은 백승에 도전하지 않을까, 달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번 주 부산 경마는 뭐 정상적으로 9개 경주가 펼쳐지고요. 일요 경마 6개 경주가 펼쳐지는 만큼 열심히 잘해서 좋은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즐거운 경마, 재밌는 경마 즐기시길 바라면서 금요 경마 부산 1경주부터 예상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1경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추천하는 말 외에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한 그런 마필들이 있다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또 빠른 시간 안에 제가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댓글로 문의 많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300m로 갑니다. 그리고 6등급에 자 12마리가 출전합니다. 이번 경주는 뭐 편성 자체가 똥말 레이스입니다. 똥말 레이스고 이런 똥말 레이스를 보통 보다 보면은 그냥 평상시에 이 경마도 앞에 가는 마필들이 상당히 좀 유리한데 이런 똥말 레이스라면은 앞에 가는 마필이 더욱더 좀 유리하겠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앞에 갈 수 있는 말은 3번 파워풀 썬더라고 봅니다. 보면은 이제 밤토리 밤밤이란 마필하고 이제 영영브라보도 선두권에 어느 정도 붙이면서 뛸 수는 있는데 순발력을 본다라면은 가장 먼저 안쪽 게이트를 활용해서 튀어나올 수 있는 마필은 3번마 파워풀 썬더입니다. 직전에 보면은 파워풀 썬더 7번 게이트에서 뛰었던 마필이거든요. 7번 보시면은 출발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출발이 상당히 빨랐는데 이제 외곽이다 보니까 또 안에 있는 말들도 같이 치고 나오다 보니까 안쪽에서 지금 보면은 옆에 쳐다보면서 계속 자리를 잡으려고 좀 노력하는데 자리가 안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잡고
뒤로 좀 늘어지는 그런 전개를 펼쳤던 마필입니다. 만약에 이때 당시에 이 파워풀 썬더가 안쪽이었다라면은 어땠을까요? 그냥 빠르게 치고 나왔겠죠. 그러면서 선두권을 장악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로 인한 직전 데뷔전에서의 아쉬움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끝걸음이 물론 안 좋았지만 선행을 갔을 때와 못 갔을 때의 끝걸음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2호식 기수로 기수가 변경도 됐고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번 경주 앞에 가면 버틸 수 있다. 그런 마필로 3번마 파워풀 썬더 체크하겠습니다. 부산 이경주로 갑니다. 국산 6등급 1400m 12마리가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이제 결승선 통과할 때까지 이제 경주가 끝날 때까지 정말 좀 가늠하기 좀 어려운 그런 경주라고 보여집니다. 인기마들이 솔직히 능력도 별로예요. 능력도 별론데 다 뒤에서 올라오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무조건 또 취입한다라는 그런 보장이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변수가 나올 수 있다. 분명히 변수를 염두에 두고 이변을 염두에 두고 그 가능성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가는 게 어떨까 싶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눈에 띄는 말이 이제 승리 예약인데 보면 이제 도끼 타이거란 마필도 마필 성향 자체가 능력 검사 때부터 발주가 좋았던 말은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번 말 명품 플레이도 직전에 한 발 쓰고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앞선이 그냥 유리창 깨지듯이 와장창 무너졌죠. 그냥 무난하게 한 발 정도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말이라는 거죠. 압도적인 인기말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멘텀이란 마필도 발주는 그나마 이 중에서 가장 빠릅니다. 발주는 그나마 빠르고 또 모준호 기수가 지금 백승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좀 탈 것 같은데 이 말은 좀 흔들려요. 주행이 올바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 이 인기마들이 솔직히 능력도 별거 없는데 갖고 있는 그런 악벽들이 하나씩은 다 갖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보면은 이런 애들이 손잡고 과연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인가? 그러니까 손잡고 들어오면은 저배당인데 이 리스크가 더 있는 못 들어올 가능성이 더 큰 이런 말들의 인기마들이라면은 별로 저는 반갑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0번마 승리 예약이란 마필도 솔직히 능력으로 따진다라면은 뭐 얘네들 못지않은 별 볼 일 없는 능력을 분명히 갖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오늘 외곽에서 앞에 붙일 수 있는 흐름이라는 거죠. 적어도 세 번째 안에 네 번째 정도의 선두권 그룹에서 레이스 운영을 하면은 최근에 1600까지 걸음을 늘려놨던 마필이고 그리고 꾸준하게 1400m를 뛰면서 비록 좋은 성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끈끈한 좀 뭔가 좀 지치지 않는 그런 꾸준함을 좀 보였다. 그렇게 뛰었던 마필이 이제 승리 예약이거든요. 결국엔 얘의 능력으로 이번 경주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다른 말들이 지쳐서 올라오기 전에 앞에서 버틴다라는 겁니다. 결국엔 능력보다는 이번 경주의 흐름상 분명히 변수가 나올 거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 만큼 10번마 승리 예약 이번에 승리 예약으로 한번 해보는 걸로 체크하겠습니다. 부산 3경주 국산 6등급 1600m입니다. 10마리가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우선 이번 경주도 앞선 경주 편성들과 마찬가지예요. 크게 능력마가 있는 그런 경주는 아닌데 뭐 그나마 조금 앞에 있는 말들보다는 좀 나은 그런 상황이긴 한데 우선 5번 비트보이가 보여준 걸음은 분명히 없을지언정 이번에는 좀 편하게 좀 선행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뛰는 거를 보면은 지난번 경주 때 좀 의외로 그렇게 무리하게 앞에 갔는데도 마지막에 무뎌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거든요. 자, 외곽에 있는 10번입니다.
그러니까 외곽에서 초반부터 어마어마하게 밀어 제낍니다. 늦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밀고 가죠. 계속 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밀고 있어요. 지금 또 채찍도 되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상당히 무리하게 앞에 초반에 힘을 쓰고 레이스 운영을 좀 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계속 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2선까지 붙였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렇게까지 무리할 흐름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 비트보이가. 그러니까 직전보다는 좀 더 편하게 선두권에 붙여놓는다라면은 직선에서 좀 더 힘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럼 직전에 이제 43초 5를 뛰었는데 적어도 42초 때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라면 이번 경주 편성 충분히 우승 도전이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오마 비트보이. 그래서 이 마필은 좀 불안함보다는 경주 흐름 자체가 유리해졌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 비트보이입니다. 근데 후착은 나머지 이 말들의 후착권 상황은 좀 난타전이 될 가능성이 좀 크죠. 비슷비슷해요. 뭐 K 로열이나 뭐 플라잉 슈터나 파이널 어택이나 뭐 탐나 브라보, 그에 뭐 브리도 캡틴, 뭐 플라잉 아이스까지 정말로 능력치는 거의 동등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현장에서의 컨택이 좀 중요할 것 같고, 현장에서의 체중이라든지 예시장에서의 마필 상태, 이런 게 좀 더 좀 중요하게 좀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라고 판단이 되는 만큼 5번을 인정하고 나머지 경주는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컨택을 최대한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산 4경주 국산 5등급입니다. 경주거리는 1200m고요. 총 12마리가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김혜선 조교사 첫승 서기 크레스트죠. 능력은 좀 충분한 것 같은데 과연 가능할까? 부부가 이 첫승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전개적으로 보면은 앞에 가는 말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안쪽에서 좀 마음 비우고 좀 편하게 타야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선두권의 이 빠른 말들의 그 흐름 속에서 거기에 휩싸여 버리면은 이 앞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승군전이기도 하고요. 그 안에서 만약에 뭔가 페이스를 잃어버리면은 기대했던 첫 승은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 오히려 이제 저는 첫 승을 좀 한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좀 마음 비우고 안쪽에서 곱게 좀 편하게만 따라간다라면은 직선에서 오히려 한번 기회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지금 대성골드가 압도적인 인기 1위 서승훈 기수로 기승을 하는 상황인데, 대성골드 과연 이 마필이 이번에 이제 선행을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행을 못 갔을 때, 따라갔을 때 능력치가 나올 것이냐. 지금 분명히 선행은 여러분들 5번마 송정투데이라든지 7번마 로드투클레오 이런 말들이 지금 선행을 갑니다. 대성골드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여기서 선행을 못 가요. 선행을 못 가기 때문에 따라갔을 때, 그리고 직전에 선행을 편하게 갔는데 아무리 승군전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여유가 있지는 않았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몸값은 이건 8천만 원짜리 이제 고가의 마필이긴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염려가 저는 분명히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먼저 최강따봉을 말씀드리면은 기록상 전혀 안 밀리거든요. 최강따봉이 직전에 이제 1400 뛰고 주행검사 다시 받고 출전하는 마필인데, 이 마필은 지금 5등급에서 계속 경쟁력이 있었던 마필이에요. 이제 오랜만에 지금 53.5까지 부담 중량이 지금 내려갔습니다. 얘가 지금. 그래서 기록상 전혀 밀릴 거 없는 마필이 이제 최강따봉인데, 저는 복병권에서의 역할 충분히 저는 해줄 수 있는 복병 세력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번 경기에 좀 가장 좋게 좀 바라보는 마필 송정투데이예요. 송정투데이. 뭐냐면은 지난번 경주는
분명히 승급전도 한몫했습니다만 좀 페이스를 최상현 기수가 약간 그렇게 타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상현 기수가 좀 말을 많이 서두르죠. 그러니까 초반에 좀 많이 좀 무리한 경향이 있어요. 최상현 기수가. 그래서 단거리에서는 최상현 기수가 뭐 힘으로 뛰는 말들, 그런 말들은 이제 빠따임으로 이겨내는데, 결국에는 그 빠따임으로도 이겨낼 수 없는 게 오버페이스인데, 그 오버페이스로 저는 무너졌다고 봅니다. 물론 체중도 지난번에 21kg가 증가를 하면서, 그러니까 직전에 빠졌던 거만큼 늘었다 하더라도 많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2달 정도의 공백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감안한다라면은 기본 스피드는 어디 가지 않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차분해졌고 체중도 어느 정도 좀 조절해서 나온다라면은 송정투데이가 이번에는 뭐 오버페이스로 무너질 일도 없겠고, 편하게 앞선 이후에 좀 버티기를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마필로 체크를 하겠고, 자, 김혜선 조교사 박재희 기수랑 부부 첫 승을 이뤄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금요 부산 오경주입니다. 1400m 국산 5등급 총 12마리가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충만은 나와 있죠. 이번만 판타스틱 이글입니다. 그러니까 2번의 지금 5등급 경주를 뛰면서 좀 나름대로 이제 빠른 애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 흐름에 이제 적응을 하면서 아쉬운 성적이었다라면 성적이죠. 인기도에 비해서는 아쉬운 성적이었다. 자, 5등, 4등 왔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제 서승훈 기수가 재기승을 했고, 또 과거에 서승훈 기수가 탔던 마필이고, 자, 이 마필을 정확히 좀 알고 있고, 말 자체가 이제 스피드가 좋은 말은 아니라서 레이스가 빠르면은 그 흐름 적응하는 동안 성적이 안 나는 그런 스타일인 거죠. 근데 워낙 힘이 좋은 마필이고 또 능력이 있다 보니까 그 흐름에 적응만 한다라면은, 그러니까 호흡적인 측면에서 그 부분을 좀 적응을 한다라면은 바로 성적이 나는 마필이라서 저는 충분히 2번의 경주에서 이 마필의 그 적응력은 올라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크게 실수 없다라면은 이번만 판타스틱 이글은 인정이 되는 그런 마필이고, 지금 불안한 거는 솔직히 이런 애들이 지금 불안한 거죠. 4번마 서부댄싱하고 이제 6번마 싱폼이란 마필인데, 그러니까 서부댄싱 같은 경우에는 최근 경주에서 이 능력치가 다 나왔다라는 건데, 지난번에 뭐 오랜만에 나와서 그래요, 적응력이 좀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 말이 뛰는 지세 이런 걸 보면은 특별하게 좋아진 게 없어서요. 그리고 이번 훈련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하게 뭐 좋아진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주 만에 지금 빠른 출전이라는 부분이고요. 자, 싱포비는 무조건 선행을 가야 돼요. 무조건 선행을 가야 되는데 이번에 선행을 갈 수도 있는 편성입니다. 분명히 선행을 갈 수도 있지만 못 갔을 때의 리스크가 정말 크다라는 거 6번마 싱폼입니다. 그래서 자, 보통 이런 마필들이 이 도안이면 뭐거든요. 도안이면 모인 마필들이 내일 판타스틱 이글과 함께 현장 배당판을 주도한다라면은 저는 분명히 여기에 함정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이 저배당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공략을 한다라면은 적어도 그 마필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못 올 수 있는 가능성보다 저는 크다라고 봐야 돼요. 저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저배당 흐름이라도 인정을 할 수 있지만, 자, 이렇게 리스크가 동반이 된다라면은 저는 솔직히 그냥 쉬어가는 게 낫지, 커피 타임 이런 게 낫지, 리플래시 하거나 이런 게 낫지, 여기에 목맬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겠지만 현재까지 제 분석의 그런 판단으로서는 4번마 서부댄싱과 6번마 싱폼이, 자, 이런 마필들한테 우리가 목맬 이유는 없다. 다른 마필들이 자, 오히려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 6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800m입니다. 총 12마리가 출전하는 자, 경주고요.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추천 경주로
선택을 했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왜 이제 추천 경주에서 이 무한 나르샤를 체크를 했느냐? 우선은 그렇습니다. 지난번 1800에서 무너졌던 마필이 캡틴 드래곤이죠. 아직까지 이제 거리에 대한 적응력도 분명히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마필입니다. 물론 지난번에 한번 뛰어봤기 때문에, 자, 이번에 두 번째 1800이기 때문에 분명히 좀 더 나을 거라고는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고. 자, 1번마 탄탄대로는 말 그대로 최근 뛴 게 전부인 마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편성으로 좀 뛰었다라고 볼 수 있는 마필인데, 자, 요거는 좀 과인기에, 능력 대비 좀 과인기의 마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올더 베스트는 무조건 선행 가야 됩니다. 이게 직전에 선행 갔기 때문에 1800에서 선행을 갔기 때문에 그 정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제 버틴 걸음 아니었습니까? 자,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선행을 갈 수 있느냐?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지만 쉽지 않아 보여요. 선행도 페이스 흐름상. 거기 이제 8번마 브리도솔 같은 경우에는 능력은 인정됩니다. 능력은 인정되는데 한센의 자마고요. 거기에 또 첫거리 그리고 뛰는 거를 보면은 약간 짧거든요. 얘가 총총걸음입니다. 전형적인 단거리의 유형이에요. 이 8번 브리도썰. 그래서 거리에 대한 부분, 물론 선행을 얘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선행을 간다라면은 첫거리라도 그리고 한센이라도 버티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동반됐을 때 이 브리도솔이란 마필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거지. 그 외적으로 보면은 브리도솔을 노려야 되는 이유보다 그렇지 않아야 될 이유가 좀 더 많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이런 말들이 물론 입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중에서 뭔가 좀 안정적이면서 이경 경주를 위해서 좀 노리고 나온 말은 5번마 무한 나르샤다. 일단 마필은 부드럽죠. 상당히 부드럽고 체형 자체도 전형적인 중장거리형이고 혈통적으로도 중장거리형의 스타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군에서도 1200에서는 좋은 성적을 못 내다가 1400에서 흐름 맞으니까 바로 여유 있는 우승, 그리고 10월달, 11월달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좀 레이스가 빠르다 보니까 이 무한 나르샤가 전혀 따라가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힘 한번 못 쓰고 최근 경주가 다 끝났던 건데, 자, 이번에 1800을 과감하게 노리고 나오면서 서승훈 기수까지 안장 교체를 했고, 아마도 이 무한 나르샤가 지금 그래봤자 지금 앞에 갈 만한 말이 브리도솔 정도기 때문에 충분히 3코너쯤부터는 시동 걸고 한 템포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레이스 운영을 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직선에서 저는 더 힘있게 뛸 수 있는 말은 자, 무한 나르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추천 경주 5번마 무한 나르샤 이 마필 좀 눈에 띄게 좀 뛸 수 있는 말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체크하겠습니다. 국산 7경주 국산 3군 1400m입니다. 12마리 접전입니다. 앞말이지만 능력이 앞서 있다라고 봐야죠. 3번마 유니언 챔프입니다. 퀸즈 투어의 두 번의 경주 경상남도 지사배, 자, 브리더스컵 퀸, 두 번의 이제 대상 경주에서는 크게 소득은 없었지만 일반 경주로 지금 돌아왔고 부담 중량 52kg의 단거리 적정거리에서의 내측 최적 전개. 그러니까 1등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앞말이고, 하지만 능력 면에서는 우리가 얘를 무시할 이유가 전혀 없다. 훈련도 여전히 좋고, 뭐 대상 경주의 피로도도 크게 보이지 않는 그런 훈련 시대의 걸음이기 때문에 앞말이지만 능력이 앞서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5번만 이제 브루크킹맨이란 마필이 있는데 김어수 기수죠. 아마 이번에 기수들이 많이
기승 불가고 또 용병 기수들이 말을 안 타기 때문에 김호수 기수한테 이 말이 온 것 같은데, 아마 이게 먼노나 다실바 기수가 말을 탔다라면은 먼노 아니면 이제 다실바가 탔겠죠, 분명히. 어쨌든 김호수 기수가 말에 이제 기승술은 분명히 좀 떨어지긴 하더라도 선행 능력은 분명히 좀 갖고 있는 기수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선행 능력은 좋아요. 그래서 이 브루크킹맨도 최근에 성적이 좀 안 좋았던 이유는 뭐 컨디션이 좀 안 좋았던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앞에를 제대로 갈 수 있는 편성이 없었어요. 오바마 브루크킹맨. 근데 이번에 오랜만에 선행을 갈 수 있다. 선행 능력이 그래도 좋은 김호수 기수다. 라면은 브루크킹맨 어느 정도 인기도에서도 분명히 좀 많은 인기를 모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선행 가면 충분히 능력 발휘가 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 자, 여기 8번 당대스타가 지금 인기도에서는 한참 밀려 있거든요. 빠르게 지금 2주 만에 지금 출전하는데 지금 19번 뛰는 동안 4번의 우승하고 2번의 준우승을 차지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도 11월 달 보면 1600에서 좋은 결과 보였죠, 여러분들. 그리고 1400에서는 얘도 힘있게 뛰는 말인데 1800에서 성적이 안 좋았을 뿐이지 1400에서는 성적이 분명히 좋다라는 부분도 있고, 아마 1400에서 뒷심으로 따진다라면은 유니언 챔프라든지 브루크킹맨도 마음 편하게 지금 있을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당대스타 지금 인기도에서는 전혀 밀려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라온 바이브맨은 이게 인기 2위, 3위 정도 가는데 최근에 걸음이 전부죠. 걸음 다 나왔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별 볼 일 없다라고 봐요. 이제 라온 바이브맨은 이번 경주 좀 덜 보면서, 자, 3번만 유니언 챔프의 한 수 위의 능력 기대해 보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1600m입니다. 혼합 4등급이고요. 역시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전하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추천 경주로 체크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이제 늑발했던 말이 이제 클러치 위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늑발도 심한 늑발이었죠. 그러니까 자체적인 늑발이 아니고 다른 마필들의 방해를 받고 난 이후의 늑발이었습니다. 6번 게이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뭐 안쪽 어떻게 또 찐빠를 당해도 7번, 5번 제대로죠. 뭐 보면은 뭐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압도적인 인기 1위였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거리가 길었다라면은 1200이 아니고 거리가 길었다라면은 분명히 중간에 포기는 안 했을 것 같은데, 거리가 짧다 보니까 뭐 어차피 이제 떡본 김에 제사 지낸 건데,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뭔가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선두권에도 딱 붙었고. 근데 한 200m 정도 남았을 때, 이때쯤에는 아무래도 이제 마필이 좀 체력적으로 좀 떨어졌다라는 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 순간부터는 아마 이제 거의 반포기 상태로 뛰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거리도 늘었고, 직전처럼 그렇게 다른 마필들의 방해를 받고 늑발을 하진 않을 것 같고, 설사 그렇게 좀 당한다 하더라도 거리도 늘어났기 때문에 능력 면에서는 분명히 좀 더 있다라고 보거든요. 자, 문제는 일단 투홈 파이터. 투홈 파이터란 마필이 여러분들, 자, 4등급 올라와서 잘 뛰긴 했죠 지금. 근데 보면은 안말드라고만 뛴 경주였고요, 직전 경주. 그리고 10월달의 경주도 안말드라고만 뛴 경주였어요. 결국엔 이제 4등급 올라와서 빠른 적응력을 보이긴 했는데 두 번 다 안말 경주에서 뛴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편성이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내일 현장에서 최저 배당이라는 건데, 그리고 김혜선 조교사의 11번마 플라잉 클라운도 최근에 그림같이 탔죠. 정말 안쪽 게이트에서 안쪽의 이 전개를
너무너무 이렇게 부드럽게 잘 탔습니다. 그런 결과물이었어요. 자, 이번에 12번 게이트에 57km까지 올라간 부담 중량에서의 외곽 전개입니다. 최근처럼 쉽게 전개 풀릴까요? 아니죠. 내일 현장 가면은 클러치 위너에 투원 파이터 플라잉 크라운이 최저 배당 그 다음 배당이에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배당들이. 그래서 이번 경주에 4편이란 마필이 7번 4편이 그리고 닥터 루이스 이런 말들이 활약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는 건데 4편이 모래만 안 맞으면 돼요. 얘 부담 중량 아니에요. 지금 마체가 얇기 때문에 부담 중량 57 이걸로 무너졌냐? 아니거든요. 그런 악벽이 없었는데 최근에 모래를 좀 굵게 맞으니까 마필이 약간 그 못 따라가더라고요. 이제 가슴으로 이제 받아내면은 모래를 충분히 그걸 이겨내는데 얼굴로 모래를 맞아버리면은 얘가 거기에 대한 의지력을 좀 상실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직선에서 또 뜁니다. 결국에는 부담 중량 56kg 저는 문제 없을 거라고 보고 이번에 이 정도윤 기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확히 알고 좀 타줄 거라고 보고 있고 또 모래를 안 맞고 뛸 수 있는 저는 찬스라고 보기도 해요. 이번 경주가. 적어도 4편이란 마필이 얼굴로가 아닌 가슴으로 모래를 받아내면서 이겨낼 만한 그런 흐름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번마 4편 저는 이번에 찬스라고 봅니다. 인기도에서 지금 많이 밀려 있습니다. 자, 거기에 외곽에 12 닥터 루이스 최근에 상승세 충분히 자 이어갈 수 있는 상태 컨디션 여전히 좋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어쨌든 클러치 이너 직전에 늪발로 좀 아쉬웠는데 자 이번에 서승훈 기수가 또 타고 또 이마필에 대한 능력치 마방에서 거는 기대치가 상당히 큰 그런 상황인 만큼 자 클러치 이너를 중심으로 인기마에 연연하지 않고 복병권의 마필들을 좀 노리면서 추천 경주 현장에서 가보겠습니다. 부산 9경주 마지막 경주입니다. 혼합 3군 1600m 총 12마리가 출전하는 오늘의 마지막 추천 경주 메인급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딱 요 포인트예요. 저는 자 인기 1위 마필인 3번마 월드 톱티어가 이번 경주 승급전입니다. 네, 승급전인데 빠른 흐름의 승급전이라는 거거든요. 물론 지난번 경주 대비 승급전이기 때문에 낮아진 부담 중량으로만 본다라면은 충분히 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하나만으로 이제 경주의 조건으로 이 조건 하나만으로 무조건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경주에 저는 핵심은 이거라고 봐요. 빠른 흐름의 승근전을 앞말이 바로 이겨낼 수 있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제가 분석했을 때는 바로 이겨낼 수 있을까? 없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 이번 경주는 9번마, 3번마 월드 탑티어란 마필이 자빠지는 그런 흐름의 경주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번 경주는 이제 복병권의 말들이 또 능력 있는 복병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마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고요. 충분히 자력으로도 월드 톱티어란 마필이 흐름에 적응을 했다 하더라도 자력으로 3번 월드 톱티어를 이겨낼 만한 능력 있는 이제 복병들을 충분히 노릴 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 딱 이 하나의 포인트만 갖고도 이번 경주 중고배당까지 충분히 저는 노려볼 만한 그런 흐름이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은 과감하게 인기 1위의 마필 월드톱 티어를 과감하게 뒤로 돌리고 좀 공격적인 전략으로 이번 경주를 한번 붙어보려고 메인급으로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현장에서 잘 풀어보겠고 어떻게 제가 조금 이제 채널이 다시 바뀌면서 좀 여러분께 불편을 좀 드린 점도 있어서 죄송하고요. 또 방송 포맷도 약간 이제 변화를 주면서 최대한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좀 보기 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방송을 좀 찍을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좀 해봤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이게 또 적응이 안 되시고 좀 불편하다라면은 또 많은 피드백 해주시면은 또 다른 방향으로 또 방송 포맷을 좀 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긴 시간이고요. 또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자 감사드리겠고, 자 월말 경마이자 연말 경마입니다. 분명히 그냥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냉정한 판단으로 즐거운 경마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